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교수입니다. 자, 오늘 HD마일 솔루션.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오늘은 분명히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미래, 미래. 왜요? 미래 가치는 무한합니다. 자, 그 이유는 조선 사이클은 보통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의 사이클을 거치거든요. 이 사이클은 지금 상당히 호황기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살짝 틀어놨죠.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빠져요. 근데 이런 급등이 나왔죠. 이유가 뭐죠?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M&A. M&A를 하기 위한 실탄. 이게 바로 이 동사에 대한 이 성장. 이 부분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거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에 포함되냐 마냐의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똑같은 현상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을 제가 제작했던 그 라이브가 있는데 잠깐 봐도 될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날 첫날 11만 8천 원일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마린 솔루션 오늘 이제 상장을 했죠. 자, 일단 11만 9,900원이 오늘 고점이었으니까요. 지금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받아내야 된다. 다만 오늘은 받아내자. 고가는 찍었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부분 11만 7,900원 이 위로 오버슈팅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 말씀을 간단히 해드렸죠. 자, 뭐 여러분들 제가 이때 11만 7,000원일 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었던 이유 뭘까요?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HD 현대마리 솔루션 어떤 수급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 결국은 200만 주 가량은 바로 팔 수 있는 물량들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잡아요. 40만 주밖에 팔지 않아요. 30만 주밖에 팔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연기금 보세요. 80만 주, 5만 2천 주, 18만 7천 주 이렇게 그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공매도도 작용하죠. 왜요? 이게 5조 이상이 되는 종목은 공매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오늘 고봉을 찍었던 이유는 뭐죠? 네. 20만 원을 넘을 수 없었죠. 항상 신규 상장주는요. 그런 법칙이란 게 존재해요. 하나 사례를 또 밀려드릴 텐데 잘 봐요. 그러면 기관애들은 왜 샀을까요? M&A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잖아요. 왜? 저는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걸 가장 싫어하다고 했어요. 잘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기관들은 꾸준히 연기금 80만 주씩 매수를 한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볼까요? 이 종목 보게 되면요. 연기금이 주구장창 샀었어요. 20만 주, 6만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국인들은 들락날락 하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고봉을 알리는 신호는 대략적인 이 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뭐죠? M&A 실탄에 대한 부분인데 기사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기동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표 IPO 자금 M&A에 적극 투자하겠다. 그죠? 대놓고 이렇게 나오죠. 돈 필요해서 상장하는 거예요. 99%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죠?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IPO 상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산업 자체가 뭐죠?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결국 유지보수, 선박의 유지보수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자, 2021년도부터 3개년도 계속 이렇게 실적이 증가되고 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 M&A 쳐볼게요. M&A. 자, 제가 타자가 좀 느립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M&A, 그죠? 이해되셨어요? 불발, 상장 후에도 추가 조달 가능성. 그리고 이때 류정훈 대표, 두산 로보틱스, 로봇 기업 M&A 나설 것. 그죠?
기술력이 경쟁력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결국은 두 종목이 거의 흡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시총도 거의 동일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잘 보게 되면 현대마린솔루션의 시총을 여기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조 2천억이에요. 근데 두산로보스가 이때 6조 5천억 정도 됐다고요. 지금이 5조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둘을 볼 때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그죠? 근데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드렸던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해드렸죠? 자, 분명히 이날은 받아냅시다. 이날은 받아냅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매도라라고 해요. 차익을 해야 된다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6시간 전에 영상을 찍었던 건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진엔텍을 비교 설명해 드렸었는데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원전의 유지보수 업무하고 시설 관리를 해요. 역시나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요 업무는 뭐죠? 예, 쉽게 말하면 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노후화된 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고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내일은요, 분명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한 번의 1차적인 매도는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자, 1차적인 매도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분명히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타점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전략이세요? 예. 그 타점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중장기적인 자료 그 부분에 나는 좀 중기로 가지고 싶은데 어떠한 흐름을 보일 거고 실제로 이런 뭐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 그죠? 시설 보소를 담당하는 똑같은 컨셉이 좀 비슷해요. 자, 우진이라는 회사가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이 탄력성 그죠? 이런 어떤 흐름, 주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 이런 비교 사례들에 대한 정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타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제가 첫날 11만 7천 원 언저리에서 11만 원 깨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매도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공부방에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되길 희망하면서 제가 그래도 라이브 참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어요. 한두 번 보내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도 타점 그리고 신규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문자를 통해서 내일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자공시를 슬쩍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M&A죠.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IPO 하는 종목들은 뭐가 필요해서 하죠?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을 인수를 하기 위한 돈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글로벌 수리사 협력업체, 선박관리회사 인수, 설계사 인수. 결국 뭡니까? M&A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금액을 들여서 M&A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탐방을 좀 갔다 왔더니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들에게는 공개를 안 하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전부 다 공개하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리고 그런 시장을 꿈꾸면서 제가 이렇게 뭐 라이브 채널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볼을 찰 수 없다.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기관들도 아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야겠죠. M&A 인수 후보군 세 가지 기업입니다. 자, 아직 보도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이 공시사항이 어떤 코멘트를 대상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그 기업이 한번 바짝 쓴다고 하더라도 그때 쫓아가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세 개의 기업을 첨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공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좀 난감해집니다.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왜 이런 것들 계속 공유하세요? 왜 개인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으세요? 하는데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되면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저 개인 폰입니다. 자, 뭐 편히 연락 주세요.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자료 보내드릴 건데 아까 이제 공부하는 채널, 라이브 방송하는 채널 그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말씀드리면 HD 현대마린 솔루션 외에도 다른 업종들을 전부 다 시장 분위기 보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일단 뭐 HD 현대마린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수익 난 거를 10시 57분 오전에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서로 자극받아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게 보게 되면 3천만 원짜리 계좌가 5억이 됐어요. 이렇게 어제부터 좀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다 도와드리고 있고 자 시장에 있는 정보들은 아마도 한 10분 정도는 정말 빠를 거예요. 자 뭐 구리 가격 하늘로 날아갈 때 대한전선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저점에서부터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던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11.23%의 수익률이었는데 이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기부하십시오 연말에 자 이거 보십시오. 48%. 와.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제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코멘트만 해드릴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요분 보세요. 그죠? 어제 거네. 자, 현대마린 솔루션 이야기 해드리면서 사실 이제 오전 9시 52분까지 이분 손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익권을 바꿨죠. 와, 정말 잘하시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엔캠, 광명전기, 재룡전기 제가 이제 코멘트 날렸던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코멘트를 해드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대일렉트로닉 그죠? 어제 올려드렸던 거죠. 계열사들 전부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기 적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HD 현대 어떻죠? 어제 올려드렸는데 추가적인 급등 나오죠. 거의 대부분 이게 뭐 99.9% 확률로 100% 맞춰내고 있어요. 마린 솔루션 좀 더 갑니다라고 해서 기다리세요. 어제 9시 2분에 영상 찍기 전에 올려드렸죠. 아마도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제 이것도 12만 원대 딱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땡겨보게 되면 이 시간이 찍힐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 고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죠? 요 부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시는 채널이니까요. 시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산업의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조선업종의 사이클. 그죠? 자, 큰 판을 다루는 전략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꾸 이걸 공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참 설명란을 잘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영상에 설명란 보시게 되면 링크 주소까지 첨부해 놨으니까 거기 꾹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죠? 자,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명해 드리고 이게 거의 지금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펀드매니저 생활을 그만두고 저도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었던 건데 어느 순간 연을 맺었던 분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랄까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거 없는 영상을 찍는 그 유튜버들 예. 그 부분에 좀 경각심을 날리고 부조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사실 뭐 저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진 않은데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향후에 예, 이렇게 들었을 때 왜냐하면 저점에 털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저는 너무 뿌듯해요. 앞으로도 적어도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있는 시기 그리고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전부 다 이 시장의 산업 그리고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위치해 있는 지금 조선업종의 분위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전부 다 일러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 하시는데요. 이 수급을 움직이는 건 누구죠? 예.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그 산업의 사이클은 그 누구도 거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자, 기관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M&A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료는 정말 어렵게 준비한 자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AI 산업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잠자는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런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계속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라이브에서 규칙을 반복한다. 빠졌다가 오른다. 다시 빠졌다가 오른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업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 예로 HLB도 보세요. 주구장창 이렇게 오를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 부채가 많아서 금리에 취약하거든요. 쭉 빠지죠. 그죠? 알테오젠도 보세요. 쭉 빠지죠. 결국 뭐예요? 오를 때는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었을 때 바이오 기업들은 힘있게 오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환경의 사이클을 인식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외국인 매물 폭탄 나옵니다. 이런 거에 주가 저점에 털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브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드리는가? 공부죠?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실래요? 자, 요런 부분을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